아까 모든 친구를 위해 녹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상해서 봤더니 마이크가 지금 켜졌네요. 영상 보내주는 친구는 제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만 보게 생겼네요. 근데 수학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뭐 어떻게 적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작성하는 내용은 탐구 주제,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근점 이것들이 구분이 가게끔 해서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뭐에 대해서 한 거구나라는 게 명확해야 되겠고요.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친구들이 대부분 쓸 때 주제를 잡을 때 학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좀 가지고 많이 쓰기는 해요. 교과 외로 교과와 관련된 그런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동기 부분을 그럼 찾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하기는 합니다. 내가 주제를 먼저 잡아놓고 이걸 어디서 내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나를 거꾸로 찾아가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동기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뭐 당연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탐구 활동을 했는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 결과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실험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실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오차가 발생하거나 실험이 잘못됐으면 왜 그게 잘못됐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증명을 못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이걸 반드시 증명하겠다라고 끝나면 되는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배우고 느낀 점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올림피아드 뭐 이런 것들을 절대 적으면 안 되겠죠. 자기소개서 자체에 어느 대회에 나가서 동상을 받았다 이런 것들 참가했다라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 등 다녔다는 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거기서 했던 활동이다라는 말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성적 등과 관련된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예 싹 무시를 해버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경우 최저 등급자와 같이 평가를 한다. 한 단계 아래로 강등 처리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친인척 사회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절대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그 외국에 가서 건축물을 보고 거기 건축물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고 그래서 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고 썼어요. 탐구 주제 자체는 건축물의 과학적 뭐 하중을 바치고 그런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썼는데 시작 자체가 외국 가서 뭐 어쨌든 몇 개월간 있으면서 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부모님이 뭐 하시니 그런데 한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쪽으로 파견 근무를 가신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답을. 왜냐면 자기소개서 쓸 때 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었답니다. 면접관이 왜 대답을 못해? 뭐 이거 거짓말로 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뭐 저래저래 해가지고 거기를 갔다 온 건데 그걸 왜 말을 못하니? 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억지로 짜맞추지 않는 한. 이거 혼자 한 거 같지 않은데 어디서 했어? 이거 영재교육원 다니면서 친구들과 같이 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보니까 좀 특이한데? 그때 거기서 갑자기 제가 어느 영재교육원을 다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안 해도 되는 대답인 거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부모님은 선행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좀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선행 내용 다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억지로 끼워 맞추지만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글을 쓸 때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잘못된 거 뭐 써놓기는 했는데요. 뭐 땡땡 대학의 물리학 교수님의 아버지를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죠. 뭐 토익 시험에 응시해서 몇 점을 받았다 이런 것들 뭐 절대 안 된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주제는 해서 단순히 내용에 나열만 할 수 있는 주제는 좋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깊게 공부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찾아본 것만 쭉 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 이런 것들은 좋은 주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내가 관심 없는 내용을 주제로 삼아도 안 될 겁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준비를 하면서 노력하는 게 다를 거예요. 관심 있는 것과 없는 게. 그래서 관심 없는 내용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괜히 있어 보이는 거. 네, 아까 말씀드린 블랙홀. 그죠? 뭔가 대단한 걸 할 것 같지만 중학생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행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중등과정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걸 탐구하다 보면 고등과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이라는 게 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경우에서 만약에 복권을 사고 싶은데 복권이 과연 당첨이 될까? 라는 호기심에 복권의 확률, 당첨될 확률을 계산해 봤다. 라고 시작을 하다 보면 깊게 가면 갈수록 고등과정에 나오는 그죠? 조건부 확률이나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면 질문했을 때 대답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조건부 확률까지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조건부 확률이 뭔데? 그 조건이 있을 때 확률이요? 뭐 이렇게 되면 떨어진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선행을 위한 선행, 있어 보이기 위한 선행 과정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탐구를 위해서 하게 된 선행 같은 경우에는 써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을 뛰어넘어 대학 과정까지 써놓게 했는데 한 친구가 정수 쪽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쓴 친구가 있었는데요. 갔다 와서 처음 듣는 걸 질문을 받았대요. 뭘 받았는데 그래서 면접관이 뭐 군환, 채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환차는 대학교 가서 정스러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대답을 잘하니까 점점점 깊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 과정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자기소개서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했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그 친구는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도 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질문이 깊게 들어갈 수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학 과정까지 공부를 한 거면 그걸 써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한 친구가 2차까지 간 친구는 있었는데 이 친구는 최종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2차 때 면접을 좀 잘 못 봐서 떨어지긴 했는데 면담까지는 어쨌든 통과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해석학에 꽂혀버렸습니다. 네. 선행 과정은 그때 공수 2 정도까지 돼 있던 친구, 좀 느렸던 친구이긴 한데 해석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꽂혀버려가지고 무슨 원서도 갖다 놓고 막 영어도 잘 못하는데 네, 그러면서 막 공부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는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얕아요. 네, 중학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입실론이 어떻고 델타가 어떻고 뭐 리니어가 어떻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어쨌든 어떤 내용을 왜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걸 가지고 썼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면담을 보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그 면접관이 전공 분야가 해석학이었답니다. 야, 너 해석학에 대해서 썼네.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야, 선생님이 해석학 전공이야. 그래서 나랑 해석학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라고 했는데, 걔는 어쨌든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석학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야, 중학교 수준에서, 그 정도면, 괜찮게 이해한 거야. 라고 해서 1차를 붙어버렸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걔 자기소개서는 네, 대학교 내용이었는데 대학 수학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면접관을 잘 만나서 그분이 그죠 만약 해석학 전공이 아니었으면 대답이 아무래도 좀 걔가 잘 못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노력들이 좀 안 보였겠죠. 근데 해석학을 전공하셨고 뭐 얼마나 내용을 아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실 수가 있으니까 판별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1차를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운이 좋았던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완벽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아니면 떨어진다. 안 쓰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안 쓰는 건 과거를 안 쓰는 게 아니고 네, 자기소개서에다 안 쓰는 게 좋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진행하는 그런 선행 내용을 적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는요, 먼저 기둥을 만들고 이과 줄기를 만들고 완성된 나무를 다듬는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주제를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걸 기둥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과 줄기라는 건 이제 내가 탐구 과정이 어땠고, 과정이 어땠고, 결과가 어땠고, 뭐가 힘들었고,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붙여가지고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내용, 그죠? 그래서 앞뒤 순서 바꿀 거 바꾸고, 그래서 글을 다듬는 과정,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이거 하다가 안 되겠네, 뒤집어. 그래서 다시 또 시작. 이렇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주제를 잡고 그 다음부터 해나가는 게 맞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소재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수학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최고의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교육부에서 생활기록부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안내책자에 나와 있는 예시가 될 겁니다. 세부 능력을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소득과 행복지수에 관한 통계 프로젝트 활동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분포의 특성을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난다. 모둠장으로서 탐구 주제를 명확히 인지하여 어떤 정보가 문제 해결에 중요한지 판단하고 분석하였으며 모둠어의 참여를 독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해서 성공적으로 하였다. 그죠? 그래서 또 뭐가 있었고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이건 중학교 선생님도 원래 뭐 이렇게 써달라고 교과부에서 제안하는 사항이긴 한데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어떤 단원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뭐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여기는 모둠장 얘기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아예 인성 부분에 대한 리더십으로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통계 프로젝트 활동을 했으니까 통계에 관한 걸 주제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공부해서 탐구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도 괜찮겠죠. 그죠? 아니면 아래 그냥 다각선의 대각선 개수를 구하는 과정과 원리를 스스로 증명해보고 왜 그런지를 탐구하는 그런 과정을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부능력 및 특이사항을 보시면 어떤 활동들을 했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 그걸 주제로 잡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주제 선택 활동 때 표현하는 수학 땡땡 시간이라고 해서 했던 활동들을 적어준 겁니다. 시어피스키 삼각형 제작을 통해서 무한의 세계를 이해하고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함. 그 다음에 색종이를 접어 정답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 인내심을 가지고 축구공 만들기에 성공함. 함수를 이용한 스트링 아트 작품 제작 시 모든 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협업 능력을 보여줌. 여기서도 마찬가지 협업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 이걸 가지고 인성 부분에 갖다 써도 괜찮겠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또 인내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걸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다른 부분과 좀 결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접 시어피스키 삼각형 제작을 했다니까 그러면 이거 이름이 왜 시어피스키인데? 그죠? 그래서 시어피스키 삼각형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제 선택 활동에서 내용도 괜찮은 부분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는 없을 수도 있겠죠.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못했다가 아니고 선생님마다 그거는 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특별히 고를 주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교과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내가 평상시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야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수학, 과학 관련된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체험전 과거에서도 수학 체험전 얼마 전에 했었나?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에 갔다 와서 어떤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탐구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강연 들었던 부분이라든가 K무크 이런 데서 봤던 강의도 괜찮고요. 이 친구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수학 관련 과학 관련된 내용들 나오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 친구가 진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친구들 다 아는 거일 거예요. 그죠?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얘기이기도 해서.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학생이지만. 그죠? 그럼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정폭도형이기 때문에 왜 그게 정폭도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러면 정폭도형에는 원밖에 없는지, 그죠?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멜로 삼각형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멜로 삼각형은 어떻게 작도가 가능한지, 그게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초등학교 때 뭐 알던 내용들에서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궁금증이 생길 만한 것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소재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예전에 한 친구가 헤드라이트,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헤드라이트 모양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양 뭐 딱히, 그죠? 그래서 헤드라이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갖고 와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할로겐 램프도 있고 요즘에 LED 램프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학 자기소개서를 쓴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탐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평상시에 본인이 갖고 있던 궁금증의 영역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요 그림 자체는 많이
못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네, 학생들은 좀 봤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네, 전쟁이 났을 때 여기서 거울을 가지고 태양빛을 반사해가지고 네, 배를 태우자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실험을 모형을 만들어서 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울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빛이 집중될 수 있게 하는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학을 쓰고 실제 이렇게 했을 때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안 타면 왜 안 타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과학.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학과학을 다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네, 가가지고 이제 지금 대학생쯤 됐을 텐데 어쨌든 한성인가 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학과학을 다 써도 상관은 없다. 근데 내용 자체는 겹치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 수학과학을 딱 분리를 해서 네, 이렇게 적어주는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계산을 해봤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네, 그걸 가지고 자기소개서 썼으면 그 친구는 거의 100% 붙을걸요. 실제 자기가 궁금했던 거고 친구들과 계산을 해본 거니까, 그죠?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도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네, 그래서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EA 프로그램을 보고 저게 실제 돼? 그죠?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소재로 삼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요즘 친구들 유튜브에서 그죠? 게임 영상 남학생들 특히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럴 시간에 네, 알뜰 신잡이나 이런 것들 좀 보면 네, 소재를 좀 충분히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그래서 한번 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였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과연 내가 네, 호흡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서 네, 좀 느꼈다고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과거 자기소개서는요. 말씀드렸던 주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까지 들어가서 하나의 나만의 스토리가 완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보고서는 절대 아니다. 시작같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재가 같을 수는 있습니다. 네, 소재가 뭐 무한한 건 아니니까요. 아까 그것처럼 좀 특이한 소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삼각형의 넓이 가지고 시작을 한다든가 뭐 삼각 비 가지고 시작을 한다든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시작한다든가 네, 소재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 그죠? 동기도 다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관한 걱정은 이거 많지 않을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성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네, 멘토 멘티는 너무 많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후반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첫 번째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교사 추천서에 들어있는 항목이 이건 한성 건데 최우수 1%, 매우수 5%, 우수 10%, 양호 20% 내내해서 항목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심화 학습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리는 책자에도 교사 추천서 양식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성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 추천서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퍼센트로 이 친구를 표시해 달라고 한 이유는 이런 항목들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소개서를 읽어봤을 때, 나의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그죠? 나의 열정과 활동성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문제 해결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인성 부분에서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냥 써놓고 잘 썼네 이것보다는 그죠?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체크하니 내 자기소개서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수정이 끝나면 2차 수정을 해야 돼요. 2차 수정은 당연히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가지고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한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옛날 자기소개서기는 해요. 제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때 디오판토스 나이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푸는지 정말 신기했고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14년에 서울에서 열린 세계 수학자 대회에 가서 수학을 이용해 쓰나미 속도 등을 계산하는 것과 러시아어라는 수학 게임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수학 관련 도서를 읽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접하게 되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 더 찾아보다가 정리에 관한 증명이 300가지가 넘게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도 성립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을 증명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도전해보고 싶은 욕망이 들었습니다. 증명 방법을 고민하는 중 중학교 때 배운 닮음과 합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빗변에 수선을 내려 닮음을 써서 직각임을 밝히고 두 삼각형을 그려 합동임을 증명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하다가 좌표축을 이용해 증명해보는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되어 좌표축을 이용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을 이용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다가 새롭게 j 코사인 공식을 알게 되어 증명을 하는데도 사용했습니다. j 코사인 공식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어서 j 코사인 공식과 사인 공식 등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명이 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원에서 삼각형의 빗변의 지름이고 나머지 한 점이 원 위에 있으면 그 삼각형 항상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한 뒤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논리적으로 수학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증명을 하면서 제가 기하학적인 부분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증명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합동이나 닮음을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대로 해보고 성공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탐구를 통해 제가 기하에도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고에 입학하여 좋은 수학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선배들과 함께 피타고라스 정리뿐만 아니고 많은 기하 정리에 대해서 기하의 역의 성립 여부와 증명 방법에 대해서 더 찾아보려고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수학 탐구 내용을 썼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거긴 해요. 그래서 이게 800자 분량이 넘습니다. 예전에는 1000자였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800자 분량은 넘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좋은 수학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죠? 대부분 친구들이 맨 마지막에 그죠? 훌륭한 선생님들과 선배들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긴 하는데 어쨌든 과거는 이과학교이기 때문에요. 그럼 미사오고 뭐 이런 거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 친구가 어떤 질문을 실제로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요. 이 친구는 디오판토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디오판토스가 대수를 많이 했는데 기하 말고 대수 쪽에 관심 있는 부분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의 뒷부분에 가면 피타고라스 역정리에 대한 증명을 가지고 탐구 주제로 잡아서 쓰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시작을 디오판토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대수 쪽에 대해서 네가 탐구한 거 뭐가 있니? 라는 질문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 안 썼으면 질문 안 받았겠죠. 그 다음 세계 수학자 대회에 가서 라고 했으니까 세계 수학자 대회가 뭐였니? 그리고 쓰나미 속도 등을 계산하는 것과 했는데 쓰나미 속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데? 를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뭔가 체험하고 왔던 걸 자랑하려고 그만큼 수학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쓴 거거든요. 네, 솔직히 체험장 갔다 와서 그게 어떤 원리였고 이거 다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친구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친구는 관심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건데 질문을 했죠. 대답을 못했죠. 그죠? 보고 온 걸 이 친구가 속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답을 못했죠. 디오판토스 대수 부분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까. 그죠? 자, 그 다음. 피타고라스 역정리를 증명했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해봐. 그래서 증명 쭉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요약해서 설명해봐 한 겁니다. 닮음과 합동을 이용해서도 증명했는데 어떻게 했니? 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영을 증명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니? 그죠? 그리고 기울기의 곱이 왜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니? 수직이면 왜 마이너스 1이니? 이런 것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증명의 피타고라스의 역을 증명은 이 친구가 한 거니까, 그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야? 이건 대답을 못 했죠. 네.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1차 함수 배우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야 라고 넘어가거든요. 고등과정 배울 때도 대부분 문제집이 그렇게만 설명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죠. 그리고 어쨌든 언급한 부분 j 코사인 공식, j 코사인 공식, 사인 공식 뭐니? 고등과정에 대해서 공부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니? 라고 질문을 계속 받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탐구 내용 스스로 한 거니? 라고 수학 분야에서 질문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 쓸 때 꼼꼼하게 했으면 디오판토스 안 썼겠죠. 그죠? 그리고 쓰나미 속도 계산 찾아봤거나 미리. 그죠? 했겠죠. 그리고 아예 빼버리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예상 질문을 할 수 있으면
그걸 해보고 내가 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골라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할 수 없으면 지우면 되겠죠. 이 친구가 좀 센스가 있었으면, 그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수직인 거는 그냥 뭐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삼각형 해놓고 90도 회전 시키면, 네. 그러면 뭐 기울기의 그냥 곱했을 때 마이너스를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친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모르거나 공부한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책을 찾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연히 수학으로 보는 세상을 읽고 작도에 관심이 생겼고 해서 네, 작도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썼습니다. 그리고 눈코 없는 자와 컴파스로 작도가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무리수 중에는 원주율을 포함하는 초월수는 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에는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작도 했으니까 이 작도 어떻게 하니? 라고 질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방역정리라는 걸 언급했는데 방역정리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중3 과정부터 나오긴 하거든요. 원에서. 네, 근데 그냥 원의 성질로 배우지 이 정리의 이름을 네, 배우진 않는데 이거 어쨌든 뭐 사교육의 폐이긴 합니다. 네, 미리 배웠던 사람들은 방역정리라고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저도 그렇고 야 방역정리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도 아 그게 방역정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 그래서 이 면접관이 좀 희한하긴 한데요. 방역정리에서 방역이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네, 방역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자어가 조금 잘못 번역돼서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방역은 이 정리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도 그걸 아니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대답을 못했죠, 이 친구도. 그리고 방역정리의 역을 이번엔 증명해봐라 라는 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고 어쨌든 작도 부분에서 했으니까 그죠? 이 내용에는 없었지만 내심 외심 작도는 어떻게 했니? 어떻게 하니? 라는 거 질문을 받았고요. 또 평행선 작도, 기본 작도는 어떻게 하니? 중1 때 네, 평행선 작도 하죠. 네, 중2 때 내심 외심 정의 배우면서 작도까지는 안 하지만 네, 어떻게 작동하면 된다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중등 교과,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용어의 의미까지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썼지만 꼭 확인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내가 썼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가끔 글 쓰는 걸 보면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느낌만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꽤 됩니다. 네,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요. 그럼 면접관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죠. 이 친구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런 친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네,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질문이 필요 없는 완벽한 자기소개서와 질문의 여지를 남겨놓는 자소서라고 써놨는데요. 이걸 왜 써놨을까요? 자기소개서는 면담의 도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질문의 여지를 남겨놓는 자소서가 좀 더 학생에게 수월한 자기소개서가 될 겁니다. 면접관 읽었더니 다 알겠어. 네. 그러면 딴 거 질문하겠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나는 자기소개서 가지고 실컷 공부를 하고 다 해놨는데 자기소개서 읽어보니까 다 알겠어. 너 공부 잘하네. 그죠? 그러면서 딴 거 물어보겠죠. 이 친구 기하에 대해서 썼는데 마침 선생님도 기하라서 읽어봤더니 다 알겠네. 그러면 친구 대수 쪽은 잘하나? 라고 하면서 대수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일단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진짜 자기소개서를 직접 쓴 건지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 활동들을 직접 한 건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읽어봤을 때 충분히 신빙성이 가고 하면 다른 것들을 추가로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썼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이거는 내가 인정할게. 그죠? 그러면 친구가 딴 것도 잘하나? 확인을 해볼게.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네. 약간 뭔가 아쉬운 자기소개서가 제 입장, 학생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실제 작성을 좀 해보기는 하셔야 될 텐데요. 아마 120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책자에 보시면요. 120이 아닌가 봐요. 31페이지부터 자기소개서 작성해가지고 개요 작성하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친구들이 어쨌든 좀 끄적거리면서 써볼 수 있게 그래서 빈칸으로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채워나가면 뭐 자기소개서가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시작은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요. 맨 처음에 아마 인성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좀 넘기면 아마 수학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수학적으로 탐구했던 활동을 떠올려 보자라고 해서 뭐 학교에서 문제 만들기를 했는지 아니면 수학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지 뭐 등가속도 운동이랑 가속도 운동이 과학하고도 관련되지만 그걸 수학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낸다든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경시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알고리즘 분석 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그냥 활동들을 한번 쭉 써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서술로 하는 게 좀 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3개 정도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첫 번째는 도형을 이용한 최대 넓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조건을 설정하고 문제를 만들어 보며 다양한 경우를 실험해 본 경험이 있다. 두 번째,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그때값을 활용하여 놀이기구 탑승 각도의 최적화를 분석해 본 적이 있다. 세 번째, 알고리즘 문제풀이 등 삼각수의 규칙성과 관련된 세율을 관찰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해 보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했던 활동들, 그게 생기부 안에 있던 없던 친구들과 따로 했던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던 이런 것들 중에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탐구 활동들을 한번 쭉 써보는 겁니다. 아직 주제를 잡기 전이니까 주제를 잡기 위해서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을 쭉 써보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의미 있던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보자. 했던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 나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제일 잘 대답해 볼 수 있는, 가장 깊게 탐구를 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 골라보자 해서 저는 도형의 조건을 바꿔가며 넓이를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해봐야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왜 이 주제를 갖게 되었는지, 이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물론 학원에서 그냥 했거나 학교에서 그냥 했거나 그죠?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기를 찾아야죠.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관련된 책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도 해봐야 될 거고 그것과 연관된 실생활에서 예시를 찾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수학 수업 시간에 같은 둘레를 가진 도형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도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나왔고 단순한 공식보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다로 동기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뻥을 좀 치는 거죠. 그래서 동기 부분 결정을 했으면 다음 원이 가장 효율적인 도형이라는 말을 듣고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겨 다양한 다각형을 비교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서 2가지 정도를 적었고요. 그러면 이제 과정들을 쭉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둘레를 가진 정사각형들을 그리고 각각의 넓이를 삼각형 분할 및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았다. N각형의 개수를 늘려가며 넓이 공식을 유도해보았고 극한을 이용해 원에 가까워질수록 넓이가 최대가 됨을 확인하였다. 이건 어쨌든 탐구하면서 내가 탐구를 했던 거면 어떤 과정으로 탐구를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일단 적어두면 될 겁니다. 시간 순서는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떠오르는 대로 그냥 일단 쭉 적어보고 마찬가지 기억이 안 나면 찾아가면서라도 적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치 계산 중에 실수로 오차가 생겼지만 계산 방식의 오류를 점검하고 정확한 삼각비와 공식을 다시 적용해서 해결했다.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부분 작성을 해야 되겠죠. 둘레가 일정할 때 정 N각형의 넓이는 N이 커질수록 증가하고 결국 원이 가장 넓은 도형이라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통해서 극한과 미적분의 기초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 정도 간단하게 또 써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써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일단 자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요. 800자라는 글을 써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수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간략한 문장들로만 구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다가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깊이 있는 공부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건을 바꾸어 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인내심이 길러졌다. 이렇게 일단 써보는 겁니다. 이것들을 나중에 자기소개서에서 다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종합할 때 선별해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맨 마지막까지 생각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작성하면 진도를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말,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다 쓰고 맨 마지막에 글을 써가면서 선택해서 이어나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생긴 의문을 수학적으로 탐구해 보고 싶다는 도전의식까지 생겼다라고 해서 배우고 느낀 점까지 했습니다. 앞에서 문장들을 쭉 나열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를 선별해서 그냥 써보는 겁니다. 이게 자기소개서 초안입니다. 앞에는 잔뜩 쓰긴 했지만 그걸 요약적으로 해서 그냥 스토리 라인만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수학 수업 중 떠오른 의문에서 출발해 도형의 조건 변화에 따른 넓이의 최대화에 관한 탐구를 수행했습니다. 다양한 정사각형의 넓이를 직접 계산하고 극한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둘레가 일정할 때 원이 가장 넓은 도형임을 수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식을 넘어서 원리를 탐구하는 수학의 매력을 느꼈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수학적 사고에 도전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앞에 쓴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도 있죠. 그렇죠? 네, 그냥 버릴 거 버리면서 그냥 간략하게만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어쨌든 800자를 채워나가는 거니까 1단계로 이렇게 썼으면 여기다가 살을 갖다 조금씩 붙이는 거죠. 한 번에 마찬가지 800자를 쓴다는 생각으로 가면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살을 조금 더 붙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셌을 때 한 470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0여자의 글을 쓴 다음에, 그죠? 한 2배속 늘리고, 이걸 가지고 또 2배속 늘리고, 살을 갖다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라인이 없으면, 네. 어떻게 진행된다, 이게 없으면 절대 살을 갖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800자 힘듭니다. 자기소개서 써보자, 주제 정했지, 어떻게 쓸 건데 해가지고 자, 써봐. 그러면 나는 이러고 10분 동안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글을 짤막하게라도 먼저 써놓고 네, 살을 갖다 붙이기 시작해야 네, 800자를 완성할 수 있다. 친구들도 너무 겁먹지 말고 800자에 대해서 그렇죠? 짧게라도 글을 만들고 거기다가 살을 하나씩 붙이자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 써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1차 수정은 선생님의 교사 추천서를 보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점검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탐구 주제, 그죠?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주제를 선택한 이유, 계기가 되어 있는지, 동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해결 과정이나 수학적 사고가 있는지, 방법이 수학적으로 타당한지, 탐구 결과나 발견한 수학적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교육표에다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작성하시면서 간략하게 써본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800자가 되어 있는지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교사 추천서 확인하시면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예상 질문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70여자 정도 되는 요걸 가지고 체크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수학적 탐구 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했죠. 탐구 주제 되어 있죠. 같은 둘레를 가진 도형 중에 넓이가 가장 클까라고 해서 이건 선택한 이유 쪽에 좀 더 맞기는 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기 부분 설명이 되었죠. 그 다음에 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다 보면 그죠? 제가 어쨌든 쓴 글이긴 하지만 창의성, 논리성은 굳이 보이지는 않아요. 뭐 특별한 방법이나 나만의 방법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건 일단 패스, 그죠? 뭐 뻥으로 일단 800자까지 해서 하면 자기소개서 완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추천서를 펼쳐놓고 그 항목별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 그게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800자를 하시면 제가 예상 질문을 뽑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초반에 챗 GPT의 도움을 받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뽑은 건 아닙니다. 제가 작성한 글을 챗 GPT한테 넣었고요. 예상 질문 만들어줘 했더니 뽑아준 겁니다. 이 탐구 주제를 선택하는 계기는 무엇인가요? 비슷한 다른 주제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그래서 답변도 만들어줘 했더니 답변까지 친구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담 대비는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과정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겠죠. 예상 질문 뽑아보고 답변 만들어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예상 답변까지 뽑아보면 나 이거 알아. 그죠? 그럼 문제 없는 거고 나 이거 모르는데 그러면 공부하거나 그 부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제가 챗 GPT한테
한 20개 정도의 예상 질문을 뽑아줘 라고 했더니 탐구 과정 질문 주제까지도 더 나눠서 카테고리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수학적 개념에 관한 건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고력 확장 질문에서 활용한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실생활에서 유사한 사례, 그죠? 이런 것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요거는 제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하면 요걸 참고해서 요거를 자기소개서에다 추가를 할 겁니다. 그죠? 어쨌든 제가 탐구를 한 거니까. 그래서 실생활에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자기소개서 쓰면 좀 더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상 질문도 그런 식으로 챗GPT의 활용을 받아서 자기소개서에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하면 훨씬 더 멋진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하고 관련돼서 어쨌든 이런 질문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챗GPT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긴 했어요. 그런데, 왜냐면 그걸 사용하게 되면 친구들이 자꾸 머리를 안 쓰게 돼버리니까 어차피 면담 가서 떨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글을 다 쓴 다음에는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글을 고쳐줘가 아니고 이런 예상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답변을 뽑아보면서 글을 친구가 직접 수정한다 하면, 저는 충분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꽤 괜찮은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기소개서 몇 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책자를 보시면 자기소개서를 제가 한 5개 정도 뒤에다가 첨부를 해놨습니다. 앞에 3개 정도는 그냥 자기소개서만 넣어놨어요. 항목별로 4개씩 해서 뭐 수학과학, 그 다음에 인성, 진로 해서 한 3학생 정도의 자기소개서. 맨 마지막 최종본은 아니고요. 맨 마지막 최종본에서 한 단계 전쯤에 자기소개서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2개의 학생 거는 자기소개서와 그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면담을 들어갔을 때 받았던 질문들 까지 해서 같이 세트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면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시라고. 그 뒤로 가면 출석면담 복귀본만 제가 수십 명의 학생들 걸 쭉 넣어놨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없어요. 그냥 이런 질문들을 받았구나라는 걸 보시라고. 그래서 그 질문들이 어떤 친구는 한 10대 개 정도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많은 친구들은 뭐 4, 50개 정도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갔다 온 친구들이 복귀를 한 거라 기억나는 부분만 좀 적어서, 그리고 면담은 30분 동안 진행되는 거라 많으면 한 60개에서 70개 정도까지도 질문을 받기는 합니다. 꼬리 질문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적게 받으면 아무리 적게 받아도 한 30개 이상의 질문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복귀된 내용이 100% 그것만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억나는 거. 갔다 와서 며칠 뒤에 복귀를 하고 막 하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들만 쭉 했다. 대부분 보시면 공통된 질문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거의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매년 질문들이 크게 바뀌는 것들이 없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면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미리 드릴게요. 그래서 뭐 한성과고 지원을 했는데 왜 세종과고 지원 안 하고 우리 학교 지원했어? 이런 질문들 한성 면접 선생님들이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볼만 하겠죠. 어쨌든 서울에서는 2군데를 쓸 수 있는 케이스인데 한 학교를 선택해서 간 거니까. 그리고 중등 과정에 대한 증명, 아까 말씀드린 평행선 작도라든가 넓이가 같을 때 삼각형, 사각형 작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중등 교과 내용도 중복되는 것들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만 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한 친구가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 전에 혼자서 하는 연구인 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먼저 우리나라 타자들의 2시즌 동안의 데이터를 조사한 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쩌고저쩌고를 구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 연구를 할 때 스스로 하기로 한 만큼 열심히 했지만 방대한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대요.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근성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탐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소서의 절반이 지났는데 이제 탐구를 시작하죠. 그래서 어쨌든 탐구 결과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값인 홈런 타율, 타율에 대한 최고 성적을 내는 선수가 최고의 선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세이버 매트릭스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각각의 순위가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한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적을 거둬야 최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탐구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저는 앞으로도 큰일이 닥쳐오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고 자신감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고 수학 관련 자기소개서 쓴 겁니다.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알 것 같기는 해요. 세이버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타율이나 이런 것들 누적해서 집어넣고 하면 뭐 종합순위 뭐 이런 걸 좀 뽑아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무튼 이 자기소개서는 느낌이 어떠실까요? 제가 뭐 빠르게 좀 읽기는 했는데 이게 잘 쓴 걸까요? 못 쓴 걸까요? 잘 썼으면 어떤 점에서 잘 썼고 못 썼으면 어떤 점에서 못 썼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탐구 주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탐구를 왜 하게 되었는지 나와야 된다. 그리고 탐구 과정, 결과,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친구는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친구하고 같이 뭐 동기도 들어가 있고요. 왜 세이버매트릭스라는 걸 탐구하게 됐는지, 과정도 어떻게 했다. 라고 썼고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뭘 뽑아냈고, 맨 마지막에 배우고 느낀 점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친구는 잘못 쓴 자기소개서긴 합니다. 이 친구는 탐구를 했다라고 썼는데요. 이 친구가 한 건 자료조사입니다. 데이터 모은 거밖에 이 친구는 한 게 없어요.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건 뭐 조작을 해서 어떤 변수를 어떻게 바꿔보고 이게 아니고 그냥 자료를 잔뜩 모아다가 거기다 다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그냥 뽑아서 그 컴퓨터가 내주는 결과값만 가지고 분석 끝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역경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대한 데이터 때문에 힘들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수학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다가 아니고 자료가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끈기를 가지고 그걸 다 모았다. 이게 역경 극복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끈기를 보여주는 자기소개서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수학적 탐구를 보여주는 자기소개서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자기소개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 개념들을 수학 선생님께 종종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연산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개념을 검색해보다 정수론, 대수론 등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것들이 검색이 됐는데 그래서 실수는 여러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는지 결합법칙과 교합법칙이 성립하는지 항등원 여건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고 4층 연산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해봤답니다. 수의 집합과 연산을 달리해가며 노트에 적으며 정리를 했고요. 이것들이 공리라는 것들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체공리, 페아노 공리 등 다양한 공리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도 해봤답니다. 무리수와 실수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헷갈리기도 했지만 차근차근 정리해가면서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한 것들을 표로 정리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며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자소서를 쓴 거예요. 이 친구도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친구는 조사만 했습니다. 깊게 본인이 뭔가를 해본 건 없어요. 조사를 열심히 했고 조사를 표로도 만들어 봤고 깔끔하게. 그래서 조사한 내용들을 그냥 쭉 적기만 했죠. 그래서 맨 앞에 말씀드린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그죠? 뭘 했는지 나열만 되어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수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며 해결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러던 중에 선수촌 아파트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고저쩌고 교통에 대한 걸 수학적으로 계산해냈고 그래서 시간 단축에 관한 저의 의견을 친구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쭉 해가지고 뭐 했답니다. 이거는 이 친구가 좀 몇 년 된 친구긴 한데 과탐토 주제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인천 친구였습니다. 인천 친구가 쓴 자기소개서인데 과탐토 대회에 나갈 때 주제가 거기에 있는 선수촌이 생기는데 거기에 고가다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교통 체증량이 얼마나 될 거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뭐 하시오 해가지고 과탐토 주제로 친구들과 그 대회에 나갔을 때 나온 주제 그리고 실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잘 썼습니다. 괜찮게 썼고요. 그리고 인천이라서 자수가 좀 적긴 한데 어쨌든 잘 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같이 나가기는 했는데 이 친구는 물 셔틀했던 친구입니다. 힘들어? 내가 물 갖다 줄게. 좀 더 열심히 공부해봐. 너 그거에 와서 너 잘하니까 해봐. 그죠? 그러면서 친구들 이제 심부름 좀 이렇게 대신 해주고 해가지고 무임승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조에서 이 친구의 역할은 네, 힘든 친구 땀 닦아주고 뭐 이런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회를 나갔고 같이 활동을 했으니 보고서를 같이 공유해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직접 한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죠? 근데 면접관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네. 친구들이 열심히 계산할 때 이 친구는 네, 땀 닦아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한 건 아니죠. 참가는 했어도. 되게 안타까웠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썼으면 아니 보고서도 있고 다 했던 결과들이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부만 했으면 그죠?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공부도 안 해가지고 자기소개서 하나만 믿고 네. 썼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프라이드가 강했던 친구입니다. 네. 자기소개서만 이제 첨삭을 받으러 왔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네. 부모님이 안 될 것 같다. 너 제발 학원 가서 첨삭을 한번 받아봐. 그래서 써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과입니다. 결과. 네. 제가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했는데 결국은 결론은 완성된 건 자기 고집대로 다 썼어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솔직히 뭐 그냥 선행 공부 어떻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몇 번 반복 후에 수투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고 수험과 같이 오래 걸렸다. 그래도 수험보다는 짧은 시간에 이해를 했다. 시작은 힘들었지만 혼자서 학습을 진행하며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하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속도가 붙어서 미적분 원투까지 가볍게 끝내고 다 계속 진행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렵겠다고 어쩌고 뭐 이런 그냥 자기의 선행 공부를 학원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했다. 그거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를 쓴 자기소개서입니다. 결국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고집이 있는 건 좋은데 네, 학교에서 원하는 걸 안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고집을 부려야 되는데 네. 뭐 어쨌든 이 친구는 그저 혼자 여태까지 공부했다는 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 때문에 어쨌든 이걸 썼지만 네, 결과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